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은 정권 교체의 순간이자 향후 5년간의 국가 방향을 좌우할 새 출발점이죠. 특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방향을 예고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초기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뜻으로 읽히며 세금 중심이 아닌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선회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주택 공급 정책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수요 집중을 감안해 3기 신도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며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묶여있던 도심 내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성 개선을 통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강화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도심 내 직장과 가까운 직주근접형 공공임대, 생활 편의시설과 결합된 슬세권 주거복합 플랫폼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단순한 임대 공급에서 나아가 삶의 질까지 고려한 주거 대책이라 할 수 있겠죠. 금융 및 세제 부문에서는 실수요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 장기 고정금리 확대 등이 예정되어 있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처럼 세금 부담이 커서 매물이 줄고 거래가 얼어붙는 현상은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지방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는 물론 지방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국가적 과제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5극 3특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5극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이고 3특은 세종 행정수도, 부산 산업수도, 광주 미래첨단 혁신도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역 단위 개발이 아닌 초광역 거점별 특화 전략으로 각 권역의 산업행정 기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본격 추진됩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1차 이전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관과 인재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죠. 이재명 정부는 이 구조를 본격적으로 흔들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기관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공공기관이 옮겨오면 인구 유입, 고용, 기반 시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함께 상승하게 되죠.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급 확대는 기획, 인허가, 시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흐름은 여전히 심리와 기대감, 그리고 정책 발표 시기 등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향후 몇 개월간 발표될 정책 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7월에는 경제정책 방향과 세법 개정안이 공개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올해 부동산 관련 핵심 방향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공급계획, 규제지역 조정, 취득세 및 양도세 변화 등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항목들이 포함되죠. 이후 8월부터는 대출 규제 LTV, DSR 등과 양도세 중과 여부 등이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투자 시 타이밍과 지역 선별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9월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지방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산이 잡히는지를 통해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표에 그치지 않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는지가 실현 가능성의 핵심이니까요. 이런 정책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정답은 없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금리 인하 기대감, 세제 완화 등은 수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은 여전히 매물 부족, 인프라 집약 등의 이유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죠. 실수요자라면 전세 만기, 이사 계획, 자금 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하반기 세제 및 대출 규제 발표 이후로 타이밍을 조율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투자는 어떨까요? 이재명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광역권 전략에 포함된 지역,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 산업거점 지정 지역 등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곳 중심으로 선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은 아직 미분양 리스크가 존재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읽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지방 균형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금, 정보에 빠르게 반응하고 지역별 정책의 온도차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움직일 때가 아닌 방향이 꺾이는 순간을 잡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요한 전략이겠죠. 정부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반응하는 이 시기, 여러분의 선택이 향후 5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 탓하거나 늦었다고 후회하기보단 발 빠르게 정보에 접근하고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읽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